5살 하늘이의 비명이 조용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위 박재훈의 손바닥이 김정숙의 뺨을 때리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어요. 아빠, 할머니를 왜 때려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김정숙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딸 가족의 방문을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와 함께 뛰놀 생각에 설레던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사위가 자신을 때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정숙은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것은 사흘 전 그 평범한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정숙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6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손놀림은 여전히 야무졌죠. 시골 마을의 정적한 공기 속에서 멀리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가 온다고 했지? 남편 이상욱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물었어요. 62살의 이상욱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묵묵한 사람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재훈이도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고추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딸 김수진은 47살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후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죠. 사위 박재훈은 51살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손주 김하늘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준비했어요. 5살 하늘이는 정숙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주였습니다. 오늘도 재훈이가 자랑이나 늘어놓겠지.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위 박재훈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딸이 잘 만난 것 같아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사업을 모르시니까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지난번에 재훈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정숙을 무시하는 듯한 어조였죠. 오후 3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벗고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정숙의 품으로 달려왔어요. 정숙은 손주를 꼭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저기 와요. 수진과 재훈이 차에서 짐을 빼내고 있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예쁘게 꾸미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재훈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훈이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정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피곤했겠다. 얼른 들어와서 쉬어.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하늘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고 수지는 오랜만에 엄마 음식을 먹는다며 기뻐했어요. 요즘 사업이 어때? 이상욱이 사위에게 물었어요. 아, 그게 말이죠. 재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민이에요.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재훈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식사 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딸아이 표정도 어둡고. 그때 거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상욱이 물었어요. 집을 리모델링하게 됐거든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재훈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하늘이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고 수진과 재훈은 건넌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숙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정숙은 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재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마당으로 나가는 재훈의 모습이 수상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재훈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수진이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밤마다 전화 받고 술도 많이 마시고 예전 같지 않아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정숙에게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사업이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정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재훈이 하늘이를 대하는 모습이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귀여워했는데 요즘은 하늘이가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짜증을 냈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하늘이가 재훈에게 달려갔을 때였어요. 지금 바쁘다. 엄마한테 가. 재훈이 하늘이를 밀쳐냈어요. 하늘이는 넘어질 뻔했고 정숙이 재빨리 손주를 안았습니다. 재훈아, 애한테 왜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재훈은 사과했지만 정숙은 사위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재훈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돈을 못 준다고? 야, 김 사장. 약속이 약속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숙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재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하늘아, 할머니랑 방에서 놀자. 정숙은 손주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재훈과 수진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재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방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금을 좀. 재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곧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발. 재훈이 욕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진정해. 수진이 재훈에게 다가갔을 때였어요.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재훈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수진이 아파.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재훈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는 상관하지 마세요. 재훈이 정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숙은 사위의 눈에서 본 적 없는 분노를 보았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정숙이 수진을 보호하려 했을 때 재훈의 손이 정숙의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에 빠져 재훈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5살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를 왜 때려요?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당황했어요. 수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고 정숙은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재훈이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숙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방으로 가자. 정숙은 손주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다, 우리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사위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보다 그 모습을 손주가 봤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손주 앞에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어요. 뺨의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늘이는 밤새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고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이상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젯밤 일을 모두 들었던 남편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재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혼자 나와 앉았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의 모습을 보니 정숙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일단 하늘이부터 생각해야지. 아이가 그런 걸 봤는데 재훈이가 미안하다고 하던데요.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래요. 수진이 남편을 두둔했지만 정숙은 그런 딸이 안타까웠어요. 수진아,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재훈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숙은 딸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점심 무렵 정숙은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오랜 친구인 김민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지는 61살로 젊었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 세상 일에 밝았어요. 정수가 오랜만이네.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은 어젯밤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민지는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늘이까지 보는 앞에서. 민지야, 나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하늘이가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런 놈은 혼내줘야 해. 민지의 눈이 번뜩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 그 사람 편만 들고 일단 그놈이 왜 그러는지부터 알아봐야지.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부동산 일해. 박재훈이라고 하면 알 텐데. 민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응, 박재훈. 아, 그 사람? 엄마, 그 사람 완전 망했어. 사기친 거 들통나서 지금 쫓기고 있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기를 쳤다고? 어떤 사기? 가짜 분양권 팔아서 수십억 먹고 튀었는데 이제 다 들통났대. 곧 경찰서 갈 거야. 전화를 끄는 민지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아, 이거 큰일이야. 그놈이 사기꾼이었어. 정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사위가 단순히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피해자지. 아마 수진이도 모를 거야.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함께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민지야, 나 그놈을 그냥 둘 수 없어. 내 손주 앞에서 나를 때리고 게다가 사기꾼이라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범죄 사실을 모두 폭로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할 거고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아들한테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라고 할게.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재훈이 나타났어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괜찮다고 했잖아.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훈은 정숙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제가 사업 정리하느라 바쁜데 혹시 어머니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급하게 돈을 옮겨야 해서. 정숙은 재훈의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요. 내 명의로? 네, 임시로만요. 며칠 안에 다시 정리할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은행에 가볼게요. 재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정숙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하늘이와 함께 방에 누워 있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증거를 모아서 그놈을 완전히 망가뜨려야겠어. 우리 하늘이가 받은 상처, 그리고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정숙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순하게 살아온 정숙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박재훈,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이틀 후 정숙은 민지와 함께 읍내 은행으로 향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재훈이 부탁한 통장을 만들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아들한테서 더 자세한 얘기 들었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재훈이 지난 2년 동안 가짜 아파트 분양권으로 40여 명한테서 50억 넘게 뜯어냈대. 그런데 최근에 피해자들이 고발장을 넣었어.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럼 곧 잡히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놈이 돈을 다 빼돌렸대.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이것저것 꾸미고 있는 거야. 정숙은 이제 재훈이 왜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한 정숙은 직원과 상담을 했어요. 하지만 통장을 만드는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혹시 계좌 거래 내역 추적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아서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정숙은 필요한 서류들을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재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은행에서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내일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좀 해주세요. 정말 급해요. 재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더욱 짙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정숙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재훈이한테 물어봤는데요. 뭘?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런데 재훈이가 화만 내고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수진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딸아, 혹시 재훈이가 평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분양권 투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딸이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재훈이가 혹시 내 명의로 뭔가 한 적 있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있구나. 통장 하나랑 카드를 만들었어요. 사업 자금 관리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까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거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재훈이 누군가와 격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김 과장.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 서류는 가짜가 아니라고. 정숙과 수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증거? 무슨 증거? 그건 합법적인 거래였어.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좀 기다려. 전화를 끄는 재훈이 거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빌어먹을.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재훈이가 왜 저래요? 정숙은 이제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알아본 게 있어. 뭐요? 재훈이가 사기를 쳤을지도 몰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은 민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진은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재훈이가 그럴 리 없어요. 딸아, 현실을 봐야 해. 그리고 내 명의로 만든 통장이랑 카드,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 엄마는 왜 그렇게 재훈이를 나쁘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를 때린 걸 벌써 잊었어? 그건 그때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정숙은 딸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혼자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지가 알려준 담당 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재훈 사건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 사람 장모인데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요. 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정보 말씀이시죠? 정숙은 재훈이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 했던 일과 수진의 명의로 이미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건 중요한 정보네요.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집에 와서 계속 전화 받으면서 누군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사는 정숙의 말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박재훈이 현재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희 집에 있어요.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한 달째 있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가 수사에 협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정숙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충격받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재훈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언제 만들어주세요? 내일이면 될 것 같아요. 재훈은 안도했지만 정숙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박재훈. 그날 밤 정숙은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알려드려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재훈이 치러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어요. 할머니, 왜 손이 떨려요? 하늘이가 정숙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다,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그냥 추워서 그래.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딸이 받을 충격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10시쯤 마을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김정숙 씨 댁이 여기 맞나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사과 이영석 형사입니다. 박재훈 씨 계신가요? 그때 집안에서 재훈이 나왔어요. 경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재훈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조용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훈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남편을? 부인이시죠? 남편분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뭘 한 거예요? 수진이 갑자기 정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신고한 거죠? 그렇죠?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재훈이 정숙에게 소리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내 손주 앞에서 나를 때린 걸 벌써 잊었어?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실수했던 거고. 실수? 사기치는 것도 실수야?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요, 어머니 이기셨어요. 만족하세요. 경찰이 재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본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수진이 하늘이를 안으며 같이 울었어요. 정숙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재훈이 끌려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진은 하늘이를 재우고 나서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딸아, 엄마는 내가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해요? 지금 제가 받는 게 피해가 아니에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재훈이가 사기를 쳤다는 게 정말이에요? 형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믿지 않았잖아. 그럼 계속 설득했어야죠. 저를 완전히 배신하는 게 아니라. 정숙은 딸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민지가 찾아왔어요. 정수가 소식 들었어.
잘했어.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민지야, 나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사기꾼을 신고한 게 잘못이야? 수진이가 나를 원망해요.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민지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아,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시 찾아온 거죠. 김정숙 씨, 죄송하지만 딸분도 함께 조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딸분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에 사기 자금이 입금됐더라고요.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해요. 수진이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이는 어떻게 하고?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복수에만 급급해서 딸의 안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재훈이를 믿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진아, 이제 저는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은 하늘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정숙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을 벌주려다가 딸까지 위험에 빠뜨렸고 손주는 아빠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수진의 방 앞을 지나는데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 살았나 봐. 정숙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의 고통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수보다는 용서를 했어야 했나?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가족의 행복을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정숙은 밤잠을 설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정숙과 말을 하지 않았고 하늘이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하늘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늘아,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해서 언제 돌아와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또 찾아왔어요. 정수가 괜찮아? 민지야, 나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사기꾼을 잡은 게 잘못이야? 수진이가 공범 혐의를 받게 됐어. 내가 딸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 민지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그건 예상 못한 일이었잖아. 하늘이도 아빠를 찾고 있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 정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아, 그래도 내가 한 일이 틀린 건 아니야. 그놈이 너를 때렸잖아. 맞아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특히 하늘이가 보는 앞에서. 정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복수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었는데. 그때 하늘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하늘아, 뭐 하고 있어? 정숙이 다가가자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응?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계속 울고 아빠는 안 오고
제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숙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5살 아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하늘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정숙이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하늘이의 질문에 정숙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화를 냈기 때문이야.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가 아빠한테 너무 화가 나서 화내는 것보다 이야기로 풀었어야 했는데 정숙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봤어요. 재훈이 자신을 때렸을 때의 분노, 손주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충격,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 할머니, 화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이 정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화내면 마음이 더 아프게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만들어. 그럼 이제 화내지 마세요. 하늘아, 할머니가 화내지 않으면 엄마도 안 울고 아빠도 돌아올 거예요. 하늘이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의 복잡했던 감정들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엄마 좀 봐줄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이 놀랐어요. 엄마가 복수에만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건데. 엄마, 내가 재훈이를 믿고 있을 때 엄마가 더 기다려줬어야 했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했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재훈이가 엄마를 때렸는데도 저는 그 사람만 감쌌어요. 딸아,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조사받아야 하고, 하늘이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이에요? 응, 그동안 엄마가 복수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너희를 돌보지 못했어.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며칠 후 정숙은 담당 형사를 다시 만났어요. 수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 명의로 계좌를 만든 것도 재훈이가 속여서 한 거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그리고 수진이가 평소에 재훈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 드릴게요. 정숙은 이제 복수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어요. 형사는 정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부인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수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하늘이와 함께 앉았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이제 화내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킬 거라고.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정숙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구치소에 있는 재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훈이에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부탁이 있어요. 면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왜? 수진이가 면회를 안 와요. 제발 한 번만.
재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볼게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구치소를 찾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재훈을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재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지내요? 내가 걱정할 일이야?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도, 하늘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어머니를 때린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훈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다 속인 거예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제가 사기를 친 것도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사기를 쳤다고?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을 때 수진이와 하늘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댔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돈이 필요했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고 정숙은 재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저도 제 죄를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재훈이 간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랑 하늘이가 저 때문에 피해보는 건 막아주세요. 무슨 말이야? 수진이 명의로 만든 계좌. 그것 때문에 수진이가 조사받고 있다면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검찰에 진술서를 쓸게요. 수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강요해서 만든 거라고. 재훈의 진심을 느낀 정숙은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뭐? 제가 어머니를 때린 것.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늘이가 그걸 봤다니. 재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하늘이한테만은 사과하고 싶어요. 정숙은 재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지금의 후회는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재훈아,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죠? 내가 속인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고.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늘이를 잘 키워달라고.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수진에게 재훈과의 대화를 전했어요. 재훈이가 진술서를 써줄 거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수진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도 사실은 재훈이한테 화가 났어요. 당연하지. 저와 하늘이를 속이고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요. 그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정숙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우리도 재훈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복수에만 집착했던 것처럼. 분노는 사람을 눈멀게 만드는 것 같아.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늘아, 아빠 얘기 좀 할까? 정숙이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쁜 일을 했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아빠가 할머니를 때린 거요? 하늘이의 말에 정숙은 놀랐어요.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 그것도 있고, 다른 나쁜 일도 했어. 그럼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 오랫동안 못 돌아올 것 같아. 하늘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정숙과 수지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도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늘이의 말에 정숙은 깊이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하늘아. 그날 밤 정숙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복수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해졌습니다. 재훈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정숙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재훈의 진술서 덕분에 수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훈은 사기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숙의 마음도 많이 정리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뭐해요? 하늘이가 정숙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은 손주를 보니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함께 장 보러 갈까? 좋아요. 수진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늘이를 키우는 것이 막막했지만 정숙과 이상욱의 도움으로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읍내에서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어디서? 마을 농협 사무실이에요. 컴퓨터 작업 도와드리는 일인데 하늘이 키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딸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잘했어, 수진아. 엄마가 하늘이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텨내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후에 민지가 찾아왔어요. 정수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재훈이 소식은 들었어? 간혹 수진이가 면회를 가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더 이상 재훈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해. 뭐가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가족을 선택했잖아. 쉽지 않은 일이야. 정숙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민지야,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고, 당연하지, 그럴 만했어. 하지만 하늘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는 결국 내 마음도 망가뜨리는 거더라고요. 맞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지. 그때 하늘이가 뛰어와서 정숙의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 꿈에서 아빠 봤어요. 정말? 아빠가 뭐라고 하던?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하늘이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 아빠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 하늘이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면 말이야. 저녁 무렵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어요. 이상욱도 요즘 들어 말이 많아졌어요. 정수가 고생 많았어. 뭘 말씀이세요?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해결했잖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상욱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보니 잘한 것 같아. 가족을 지켰으니까. 정숙은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평생 말수가 적었던 이상욱이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다니. 여보, 제가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다행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한 거. 수진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인데. 하늘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을 모두 안았어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에 마음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로 재훈이가 감옥에 간 지 석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복수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던 것 같다. 수진이가 새 일을 시작했고 하늘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재훈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동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늘이의 아빠로서 언젠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며칠 후 정숙은 재훈에게 편지를 써서 수진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재훈아, 내가 내게 이런 편지를 쓸 줄은 몰랐다. 내가 나를 때린 그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었다. 특히 하늘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복수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만 만들 뿐이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늘이는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정숙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1년 후 하늘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수지는 농협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정숙과 이상욱은 건강하게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뭐가 될까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하늘이가 되고 싶은 게 뭐야? 착한 사람이요. 정숙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그럼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야. 하늘이는 이미 충분히 착하니까. 정숙은 지난 일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정숙이 얻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